네이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이건 뭐 매번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건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가치를 느끼주셨다면은,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조선비즈 김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네이버와 혈맹 맺은 CJ 신세계 주가 폭락의 시름. 이렇게 여성 기자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남성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일본 어떤 레포트에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이 또 얘기한 걸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 어저께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한국이 너무 감성적이다. 물론 일본도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후 등을 통해서 접하는 외국 뉴스의 보도 제목들, 죄송합니다. 그게 카피라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은, 나름대로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중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는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너무 감성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뭐 아까 혈맹이라고 그랬는데,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이제 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다 그러는데, 뭐 글쎄 과연 그게 시름시름 앓을 거고 이제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입장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주식 교환 등으로 그 네이버에 출자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천천히 또 한번 분석을 해 볼 예정이고, 그래서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 그래서 CJ ENM이 좀 관심이 가고요. 물론 CJ 대한통운도 좀 관심이 가고, 스튜디오도 다 관심이 갑니다. 이마트, 신세계 다 관심이 가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매출 변동비를 뭐로 볼 거냐 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급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2.1% 증가했습니다만은 지급 수수료는 15.3%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프시 작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스루프율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운영비용이 18.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과로는 금액상으로는 1조 1,789억 원을 달성해서 3%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원가 회계하고는 금액 차이가 당연히 없겠습니다. 회전율을 뭘로 볼 거냐 해서 변동비를 그냥 회전율로 가름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0.07 회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또 줄었죠. 이렇게 또 뭐 동일 방향이면 뭐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금 속도가 있고 지급 속도가 있는데, 지급 속도가 좀 갭이 좀 크죠. 이런 건 또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급 수수료 등 협력업체들한테 나가는 돈이 9개월 동안에 2.5회전, 그러니까 2번 반뿐이 안 줬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레버리지를 뭐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요. 이자 부채, 이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6.4%로 한 전년 동기보다는 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및 종속기업의 서비스는 서치 플랫폼, 이게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머스, 말하자면은 인터넷상으로 유통하는 거, 그 다음에 핀테크, 콘텐츠, 크라우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
하고 있는데 꽤 오래됐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는 어느 사업분에 들어가는지 제가 이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치 플랫폼에 들어가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 그 개인 콘텐츠이기도 하겠죠, 블로그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기에는 그 공시를 안 해가지고 운영 비용률 비율을 그 연간 거 작년 거의 그 41.4%를 운영 비용도 좀 증가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서 42%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역산으로 풀이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산으로 풀이하니까 지급수수료가 15.3%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운영비용은 뭐 요건 그대로입니다. 18.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그 비성분 내역이 그 비공개됐기 때문에 2021년도 인건비를 보면은 1인당 요거 근데 그 직원 수는 그 분기에도 또 공시를 안 해가지고 좀 뭐 규모 있는 그 네이버 정도라면은 뭐 분기에도 직원 수 다 그 공개를 좀 해주지. 일단 그 하반기 아니 상반기 그 직원 수 이것도 2020년도 그 상반기 직원 수를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650명이 또 채용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뭐 직원들은 계속해서 많이 그 채용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인상률도 12.9%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평균 임금이 1억 1,500만 원 전후로 뭐 대기업 수준의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CEO는 그 3분기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 작년까지 한성숙 씨가 CEO로 있다가 최수연 씨라고 1981년생 아이고 뭐 참 젊으신 분이네요. 그래도 뭐 지금 40이 넘었네요. 그죠? 네, 50 가까이 되겠구나. 40 몇 살이에요. 어쨌든 뭐 금방 계산이 저는 암산이 잘 안 돼가지고 한성숙 씨가 67년이면은 요게 이제 나이적으로 보면 한 14년 차이 나는 그 세대가 교체되는 젊은 그 분이 CEO가 됐군요. 광고 선전비가 36.1%그 작년에 증가했었네요. 그 운영 비용 중에서 그 광고비가 거의 뭐 반은 나간다 또 이렇게 보아지네요.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해가지고 뭐 재고가 없는 뭐 재고 자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뭐 상품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다른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참고를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연말까지 한 5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냥 5조 정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경우에 1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스루프 쪽도 뭐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다만 요게 그 지급수수료 변동 회전율을 8.9% 증분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급수수료 나가는 거에 그걸 어떤 이 상승 효과를 나가는 인상해 준 만큼 당신들도 더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그 회전율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5조 8천억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좀 무리한 희망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경우에 1조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동비를 또 감소시킨다고 봤을 때 8.9%만큼 그러면은 또 요게 한 4천억 정도 주는 거로. 그래서 이 스루풋은 그 맥시멈, 미니멈 그 범위 내에서 한 영업이익이 4,300억 선에서 왔다 갔다 그 중간 어느 정도의 탄착권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작년 말에 37만 8,500원짜리가 뭐 곤두박질 해가지고 더 19만 7천이나 떨어져 가지고요. 장부 가격 대비 그 600%에서 267%로 곤두박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런 뉴스도 나온 모양인데
일단 그 주주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8%, 그 다음에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5%, 그 다음에 외국인 전체는 48.69%입니다. 50%가 안 넘도록 이 사람들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개 업체는 아닐 거로 봅니다만은 5% 이상이면 공시의 의무가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5% 이상이 안 나오니까 설립자인 이혜진 씨가 GIO라는 그 직함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73%니까 실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이혜진 씨가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73%를 가지고 네이버의 실질적인 소유주다? 소유주 아니죠. 이제 3.73% 가지고는 내가 소유주다 하고 오나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쭉 네이버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분석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권 출발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이 네이버를 항의 방문해 가지고 니들의 검색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공정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했대요. 대선 전인지 대선 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선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네이버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실은 최대 주주의 압력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바꾼 건데 언론사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입니다. 이런 포탈을 하는 데가 있나요? 야후나 야후 재팬 뭐 이런 거 보더라도 검색 알고리즘의 1순위로 올라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뭐 해놓은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무슨 정치권이 압력을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입니다. 중국 같은 통제국가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독창적인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많이 잘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그거에 연결해서 광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또 물건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커머스 쪽하고 그다음에 검색 쪽하고 뭐 등등이 뭐가 매치가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는 방법은 제가 네이버를 쓰는 소비자니까 소비사가 언론사를 제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조중동이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 보수 꼴통 애들이고 친일파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니까 조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선택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좌파 성향이 있는데도 좀 제가 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양쪽의 뉴스를 다 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보려고 저 자신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곤했지 않았겠느냐 이혜진 씨가. 그래서 피곤했던 설립자 이혜진은 GIO라는 그게 인포메이션 오피서 같아요. 제너럴 인포메이션 오피스의 약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골방에 박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겠냐. 속 시끄럽다. 그러니까 대표들을 좀 대외적인 대표들은 좀 얼굴마담 내세우고 꼭 얼굴마담이라고 해서 꼭 여성분은 아닙니다. 얼굴마담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한 거 없이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는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 자본이 싼 가격으로 지분을 흡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네이버 주가가 떨어지느냐? 나름대로 경영 성과는 내고 있는데 왜 더블이 떨어지느냐? 이런 등등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벌써 48.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네이버 주가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분명히 어떤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다, 말은 그렇게 자본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영향력이 나름대로 세기 때문에 어떤 지금 한미가 아니고 미중 전쟁 속에 이게 하나의 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지분율이 대부분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영미 자본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경영 간섭을 안 하더라도 어떤 메일을 하나 띄운다든지 또 아니면 의견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설 상상이에요. 상상 소설을 쓴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서구 쪽 여론에 좀 유리하도록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사들이 이 편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이상 네이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폿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